예, 오늘 거금을 들여가지고 뒤에 현수막을 바꿨습니다. 네. 그동안 이 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되는데 아무튼 시국인지라 아무튼 집안에 이 좀 세간을 좀 정리하면서 바꿨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이 자유대한민국 세력에 오늘 국민 여러분께 전달하는 메시지, 현재 대한민국 체제전복 대사기극 영화 상영 중. 이렇게 어저께 이제 좀 공지를 일찍 해야 되는데요. 이 한동훈 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유감이라는 성명서를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명서를 쓰면서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하는데 특히 국민의힘의 당원과 강령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강령과 당원에 대한민국 건국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힘은 자유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없고 박정희 대통령도 없습니다. 이들은 어거지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 국가의 산업화 세대 그걸 집어넣으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5.18, 3.15 부정선거, 4.19, 그 다음에 대구, 대전 이런 걸 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혼란과 혼돈과 대사기극이 판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요. 왜 모르느냐? 저들이 언론을 다 꿰차고 언론에서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겁니다. 언론 누가 작했느냐? 민노총, 바로 민원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연, 이들도 종북 좌익 세력 남로당 지휘부의 다 하수인들입니다. 여기 촛불 집회 다 하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다 하수인입니다. 국민의힘 하수인들입니다. 서로 박터지게 치고받고 싸우지만 그거 다 약속대로입니다. 근데 이러한 약속대로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은 모릅니다. 지금 이 배포된 성명서, 제가 중요한 상황 보고를 일단은 당분간 좀 자제를 하고 그냥 굵직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명서를 보시면은 한동훈의 실체, 국민의힘의 목적, 그 다음에 윤석열의 목적, 김건희의 문자를 갖고 한동훈과 윤상현, 나경원 이들이 계속 시간과 세월을 돌려가면서 싸움을 했는데 이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 다 약속대로입니다.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배신한다고요? 절대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한통속 같은 편, 운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 여러분들 M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스트레이트에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거기에 진영구가 나옵니다. 한동훈의 장인 진영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다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요, 지금 종북 좌익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사실입니다. 저들이 근거 없이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종북 좌익세력들 민노총 우리는 절대
우리는 인정도 안 하고, 이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전유들입니다. 이 땅에서 전부 다 없애야 할 세력들입니다. 저들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가 어마어마한 득표율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선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총선에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다가 패배한 패장입니다. 이것은요, 개인의 패배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력의 패배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그런 상황이고, 죽음의 속에 들어가서 자숙을 해야 할 그런 인간이 버젓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리고 머리를 들면서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는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당연히 떨어집니다.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요. 근데 왜 나왔을까요? 첫 번째, 여론조사 20%, 원래 30%도 20% 줄였습니다. 여론조사 20%. 두 번째, 모바일 투표, ARS 투표. 세 번째, 선거 투개표 관리를 모두 다 부정선거 범죄조직 선관위한테 위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패배했는데 불구하고 머리를 빳빳이 들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당대표 선거에 나온 겁니다. 우리는 진작에 알았습니다.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공산당과 말싸움을 할 때, 이 TV에서 또는 신문에서 상당히 집중 조명하고 노출을 상당히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 노출을 시킨 사람들이 바로 한동훈과 그 다음에 원희룡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보면서 저들이 한동훈을 쓰려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한동훈을 비대위에 앉히고 이제 당대표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선출한 김기현 대표, 그 김기현 대표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책임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쫓아버리고, 그리고 인연으로 하여금 기분을 만들어가지고 이들은 바로 한동훈을 갖다가 비대위로 앉혔습니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래서 한동훈의 이 등장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제 자유민주 체제를, 이제 자유우파를 완전히 박살내는 조종을 울리는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동훈은요, 일을 낼 겁니다. 일을 낼 겁니다. 일을 내라고 한동훈을 안 친 겁니다. 이제 한동훈은 개헌 5.18을 헌법에 수록시키고, 이제 거기에 4.3도 들어가고 각종 민주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내각제로 가든지 아니면 대통령 중임제로 가든지 2호 직접제로 가든지
엎치나 뒤치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를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면서 서울을 지방도시로 격화시킬 것입니다. 왜? 서울을 지방도시로 격화시켜야 연방제를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은요, 포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대한민국을 첩부시할 악당이라고 주장했던 놈들이 갑자기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것도 김여정도 그렇고 그리고 김정은도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왜? 이게 연방제 대상이니까. 일단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합법적으로 포장을 해야 되니까. 보십시오. 박지원이가 이제 국회 회담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겁니다. 서로 북한과 남한과 서로 합의를 보고 막 그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여기에 누가 뒤에서 움직이냐? 바로 바이든 정부, 바이든 요걸 쫓겨났죠.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나갈래? 맞고 나갈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바이든은 쫓겨났습니다. 바로 이들이 큰일을 치를 겁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대한민국에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6만세를 했든 한만세를 했든 자유미체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너 예전에 한만세 했지? 너 어저께 6만세 했지? 너 안 돼? 이건 아니죠. 그러나 영원히 싸운 자들은 안 됩니다. 왜? 또 분열시키니까. 지금 자유대한민국 세력에 위장 세력들이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지금 그 세력들이 얼굴이 팔려가지고 이제 나서지 않지만 새로운 사람들로 해서 투입을 시킬 것입니다. 지금 부정선거 가두리 세력 누군지 아시죠? 또 누구 있어요? 요새 가두리 세력 새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빤스 뭐라 그러죠? 네. 빤스가 제대로 입혀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결기 있게 싸워야 됩니다. 이 대한문 앞에 대한민국 전사만 모이면요,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전부 다 6만세, 한만세, 윤석열 지키기 국민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지키기 집회하고 있고,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은요, 윤석열 지키기 할 때가 아닙니다. 한동훈 지키기 할 때가 아닙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누가 답변을 줬더라고요. 지금은 한동훈으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과 싸워야 된다. 쟤들의 심리전을 그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재명 되는 말이냐?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말이냐? 이런 논리예요. 이재명은 될 수가 없죠. 철저하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했을 때
조국 수사를 합니다. 사실은 조국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청와대 비서관이었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 최측근입니다. 조국의 처남이 어디에서 나타나죠? 노무현 살해 현장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월호에서도 나타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데 조국을 내칠 수 있습니까? 그 조국에 대해 조국을 수사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조국 수사를 하면서 그리고 추미애로 하여금 탄압받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약자 코스프레 하는 거죠. 많은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세력들은 문재인에 대항해서 문재인에 저항해서 윤석열이가 싸우고 있으니까 와 윤석열 검찰총장 만세. 제가 실명 얘기하지만 여기 누구죠? 자유대한연대인가 자유연대인가 거기 대구도청 앞에다가 화를 어와가 떠났죠. 뭐 윤석열 검찰 신나라 말이야. 처음부터 기획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직무정지를 당하고 쫓겨나는 모양새를 갖춥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애국지사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다음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윤석열이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여기서 썼죠. 육창골단. 내 살을 내주면서 상대방의 뼈를 자르는 육창골단의 전략과 전술을 얘들은 지금까지 해준 겁니다. 그게 뭐냐? 한미동맹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자 한미동맹 그래 언제든지 해. 상관없어. 중국 공산당에다가 미리 다 서로 얘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공산당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국군에는 지금까지 자유를 일부러 190번을 갖춰주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모르고 거기에 윤석열 만세를 칩니다. 근데 청와대 공원화를 합니다. 청와대 공원화. 청와대 공원화는요 바로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비극이고 사건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청와대 공원화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청와대 가서 청와대 구경하고 윤석열 만세를 치고 저는 아직까지 청와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장 월급 200만원 이것은 국군의 죄와 바로 국군의 죄입니다. 국방해체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깊은 심려를 모르고 윤석열 만세를 외친 겁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김한원 박사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재들은 의대 가고 법대 간다. 그러나 북한은 그 우수한 수재들과 천재들을 어디 보냈냐? 바로 대남 공작 부서로 보낸다. 대남 공작 부서로 가려면 뭘 해야 돼요?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심리학 모든 것을 다 섭렵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공부합니다. 제 판단이 틀리길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최전복 대사기극의 연초는 누가 하느냐? 저는 바로 김일성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세력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할까요? 하물며 대한민국에서 정보기관에 나온 사람들이 딴 얘기를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대한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많은 분이 나올 수 있게끔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악착같이 우리끼리 배우고 익히고 역사를 알고 저들의 계획을 알고 목적을 알고 그리고 여기에 1000명, 10,000명이 모이면 나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한문의 김광진 대표 또 가끔씩 나오지만 구정재 대표 특히 김광진 대표는 내공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잊지 마십시오. 이 나라를 구할 세력은 바로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법치도 죽었고 정치도 죽었고 언론도 죽었고 그리고 사법부도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바로 국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